여러분 안녕하세요. 등교 계약을 기대했는데 이태원 클럽 사건 때문에 다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 수업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계약이 또다시 연기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공부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 탐구 활동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자율 동아리 그 신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인해서 자기 희망 전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과 같이 독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다른 2학년 때 했던 활동에 심화 활동을 하거나 해서 여러분들 비교과 활동을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계약한 다음에 확률을 나가려고 했는데 자, 오늘부터 다시 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확률을 나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순열과 조합 간단히 개념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경우의 수 구할 때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다.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며 이 순열의 수를 기호 npr로 나타낸다. n 팩토리얼은 n부터 쭉 1까지 곱한 거고요. np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npr은 n부터 n-1 쭉 곱해서 r개를 곱하는 거고요. 분모에 1이 있다고 간주해서 분모 분자에 n-r 팩을 곱하면 npr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pn은 n팩으로 정의하고요. 0팩은 1, np0은 1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가지 순열. 자,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고요. n-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고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 n파이 r 이렇게 표시하고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있을 때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이렇게 자 계산을 합니다. 자, 개념 정리니까요. 한번 쭉 읽고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조합 볼게요. 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며 이 조합의 수를 ncr로 나타낸다. ncr은 r팩분의 npr로 계산하고 자 이렇게 되죠. ncr은 nc n-r과 같습니다.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이고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nhr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이항정리. 이항정리란 n이 자연수일 때 n 플러스 b n제곱을 전개하는 식인데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ncr a n-r제곱 b r제곱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ncr 있잖아요. nc0, nc1 자, 이런 것들을 이항계수라고 합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 요 전개식에서 이항계수들 사이에 관계식이 있는데요. 자, 1C0, 1C1을 더하면 2C1이 되고요. 2C0 좀만 크게 할까요? 더 이상 안 되네요. 2C0, 2C1을 더하면 3C1이 되고요. 3C1, 3C1을 더하면 4C2가 되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아래에 있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면 n-1c r-1 더하기 n-1c r 이렇게 더하면 ncr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이항기수 성질 NC0부터 NC1, NCn까지 다 더하면 이 n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부호가 뿔마 이렇게 되면은 다 됐을 때 0이 나옵니다. 자, 간단히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이란 일어날 가능성을 수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확률, 어떤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 확률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 결과를 분석하여 패스 성공률이나 방어율 등을 수치로 나타내고 이를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세우죠. 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특정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고 예방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아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갈게요. 자, 확률 있는데요. 시행이라는 거 먼저 볼게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이때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한다. 표본공간,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S로 보통 나타냅니다.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 S로 나타냅니다.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표본공간을 구하여라. 보통 S로 나타낸다 그랬죠. 자, 표본공간 S 자, 표본공간은 모든 결과의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아무거나 20까지 다 나올 수 있죠. 모든 결과의 집합 표본공간.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자, 사건은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이렇게 되겠네요. 3의 배수. 20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20의 약수 1, 20, 20, 그 다음에 4, 5.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근원사건이란 이런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사건들 있죠? 요게 근원사건입니다. 자, 근원사건, 표본공간, 그리고 각 사건들은 요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인 거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자, 배반사건이란 개념 보겠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될 때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교 B로 표현하는데요.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A와 B의 곱사건, A교 B로 표현하고요. 요 곱사건이 공집합일 때 A와 B는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A와 B는 배반사건.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하고 A의 C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있으면 A, C는 A가 아닌 것들. 그러면 당연히 A와 A의 C는 A 여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A와 A 여집합은 배반사건입니다. A와 A 여사건은 배반사건이다. A 여사건. 자, 문제 2번 볼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표시해 볼까요? A 뭐라고 그랬습니까? A는 홀수라고 그랬잖아요. 13579네요. 자, 사건 A는 홀수. 4의 배수인 사건을 B, 4의 배수니까는 4, 8, 10까지니까요. 4, 8 두 개뿐이 없네요. 9의 약수인 사건을 C, 9의 약수면은 1, 9, 3
이렇게 있겠네요. 그 약수. 자, 이때 A와 B, B와 C, C와 A 중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골라라. 배반 사건인 경우는 곱사건이 공집합일 때, 공사건일 때. 자, A와 B의 교집합이 있나요? 4, 8 없죠? 그러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 맞습니다. B와 C는 4, 8, 1, 9, 3 교집합이 없죠? B와 C도 배반 사건이 맞습니다. C와 A는 9, 3, 1 다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다음 B합 C의 여사건을 구해라. 그럼 B합 C 구한 다음에 자, 여사건 B합 C, B하고 C 하니까는 4, 8, 1, 9, 3 여사건이면은 1부터 10까지 해서 이거를 제외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사건이 제외한 거니까 1 안 되고 2, 3 안 되고 4 여기 있죠. 4 안 되고 그 다음에 5, 6, 7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B합 C의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적용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적용하기.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을 H, 헤드, 뒷면을 T, 테일, T로 나타낼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HH, 사건 A와 배반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해보자. 자, 일단 샘플 스페이스 S 표본 공간은 뭐뭐이냐면요. 둘 다 HH 나올 수 있고 HT, TH, TT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죠. 두 개의 동전 던졌을 때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때 이제 A는 HH 원소인 것이 A고요. A의 여사건은 뭐냐면은 나머지 세 개죠. HT, TH, TT 이게 이제 A 여사건이고요. 그러면 A와 배반인 사건 당연히 A 여사건은 A와 배반인 게 맞습니다. 이게 A와 배반인 사건이 있고요. 모두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A와 곱사건 했을 때 공사건이 되는 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A 여사건의 부분집합들, 요거의 부분집합들 모두 배반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모두 배반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공사건 그러면 A와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반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의 부분집합이니까 HT 그 다음에 TH TT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개로 이루어진 것 요 두 개로 이루어진 것 HT TH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요 전체다 총 2의 세제곱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해라 8개가 나옵니다. 요거의 부분집합들 2의 세제곱계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서 수학적 확률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학적 확률이란 자,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값으로 나타내는 게 확률인데요. 확률에는 수학적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배울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수학적 확률 볼게요.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A와 같이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P라는 것은 probability의 첫 글자입니다. probability 확률이죠. 어떤 시행에서 표본관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 하면 PA는 표본 공간 총 개수죠. 총 개수분의 사건 A의 개수. 자, 이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강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사면체를 동시에 던질 때
밑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구하여라. 일단 총 경우, 그러니까 표본 공간 S 모든 경우는 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잖아요. 그러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니까요. 11, 12, 14 쭉에서 44까지 총 16개가 있죠. 이게 모든 결과의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두 수의 합이 4인 경우의 수, 1, 3, 2, 3, 1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확률은 16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수학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 통계적 확률의 예를 들면은 U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U. 한쪽은 둥글고 반대쪽은 평평한 U 있지 않습니까? U를 하나 딱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U를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올 것과 둥근 면이 나올 가능성은 서로 다르잖아요. 여기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수학적 확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U짝처럼 둥근 면이 나올 가능성과 평평한 면이 나올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U짝을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실제로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윷 하나를 100번 던졌을 때 60번이 둥근 면이 나왔다. 그러면 둥근 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100분의 6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자, 다음 자 예제 2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른쪽과 같은 과자 안에는 운세가 적힌 종이가 한 장씩 들어있다.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과자 3개를 포함하여 7개의 과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과자를 동시에 택하여 운세를 확인할 때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7개가 있는 거죠. 총 7개. 그리고 그 중에 행운이 3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3개를 택할 때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일단 총 경우의 수는 7개에서 3개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총 경우의 수는 7C3이죠. 7개에서 3개 택하는 경우의 수 7C3, 35. 이때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오는 사건을 A라 하면 A의 개수는 일단 행운 3개에서 2개를 택해야 되잖아요. 3C2가지. 그리고 행운 아닌 것이 4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 택해야 돼요. 4C1가지. 그래서 3장 택하는 경우의 수는 행운이 적힌 2장 택하고 아닌 것 하나 택해야 되니까 연속해서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곱의 법칙에서 12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확률은 총 경우의 수 35분의 12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통계적 확률로 들어갈게요. 자, 통계적 확률이란 무엇일까? 비가 올 확률, 야구 선수가 안타 칠 확률, 제품이 불량일 확률 등은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거나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얻어지는 상대수를 통하여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U짝 던진 횟수가 200일 때 평평한 면이 115 나오면 상대도수는 이렇게 되고요. 자, U짝 던진 횟수를 400, 600, 800 이렇게 했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오는 횟수가 조금씩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요. 상대도수가 구해보면 점점점 0.6으로 가까워지죠. 0.6으로 가까워집니다. 이 상대도수가. 그래서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 0.6에 가까워지는데 요 0.6을 통계적 확률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일반화해서 통계적 확률을 정의할게요. 자,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요 P에 가까워지는 요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죠.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를 통계적 확률로 대신합니다. 한편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도수는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6번 던지면 1의 눈이 반드시 한 번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1의 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600번 이런 식으로 600회 던지면 1의 눈이 100번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인데 주사위를 계속해서 던지는 시행을 반복해서 통계적 확률을 구하면 점점점 6분의 1로 가까워진다. 알겠나요? 자, 그런 사실이 이미 수학계에서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알려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6번 오른쪽 표는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출생한 남녀 10만 명 중에서 각 연령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 수를 나타낸 생명표이다. 다음을 구해라. 2015년에 출생한 남자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 자, 2015년 0세면은 태어난 인원수 남자 10만 명 태어난 겁니다. 40세에는 몇 명이냐면 98,038명이네요. 그래서 4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10만 분의 98,038이죠. 확률은 10만 분의 98,038명 이렇게 생존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번 15년에 출생한 여자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 그러면 15년에 자 출생한 여자 10만 명인데요. 80세까지 생존한 여자는 77,662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10만 분의 77,662 이렇게 하면 돼요. 0.7766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통계적 확률 시행 횟수분의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통계적 확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